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빈혈이 심해서 어릴 때는 픽 쓰러질 때가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피가 부족한 제 몸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도 없이 자식을 버린 엄마의 자격도 없는 한 여자의 피가 내 몸에 한 방울이라도 더 섞여 있다는 게 죽기보다 싫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저의 아픈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컸어요. 그렇지만 아빠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저 또한 무한한 사랑을 받는 딸이었어요. 아빠는 배 한 척 갖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 수산시장에서 온갖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어린 저에게 배 이름도 지어달라고 하고 배를 그려달라고 하기도 했죠. 그럴 때 아빠는 꼭 어린아이 같았어요. 아빠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배를 살 정도로 돈을 모으지는 못했어요. 배를 사겠다는 꿈은 까마득히 멀어 보였죠. 결국 엄마는 아빠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구박을 넘어 협박에 가까웠죠. 생활비를 더 벌어와야 자식을 안 버리고 키울 거라고 협박하고 돈이 없어서 이혼하고 싶다면서 엄마는 아빠를 못살게 굴었어요. 아,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고생만 하잖아. 배는 무슨 배?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와. 안 그러면 딸년도 두고 이혼할 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 자식을 안 내팽개치고 키울 거 아니야. 착한 아빠는 생활비 더 벌어라는 엄마의 등살에 결국 먼 바다로 나가는 외국 배를 탔어요. 아빠는 한 번 바다로 나가면 몇 개월을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보내주는 생활비만 챙겼을 뿐 저를 챙기지는 않았어요. 저는 항상 옆집 이모에게 맡겨졌어요. 엄마는 저를 짐짝 취급을 했죠. 그때부터 저는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엄마가 저를 미워하고 버리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항상 눈치를 봤죠. 그래서 제가 괜히 태어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안쓰럽고 엄마를 원망하게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봐주던 옆집 이모가 갑자기 집으로 뛰어와 저를 찾았어요. 저를 찾은 이모는 저를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좋아. 이 어린 걸 두고 어떡하니 어떡해. 네 엄마는 또 어딜 간 거야? 너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니? 아니, 너도 정말 어떡해. 외국 배를 타던 아빠가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죽음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죠. 외국에서 사고가 난 아빠는 흔적도 못 찾았고 그렇게 만나지도 못한 채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당시 저에게는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빠의 죽음은 마치 책에 적혀 있는 문장 같았죠. 아빠의 장례식은 흔적도 없이 치러졌어요.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도 여전히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아빠의 사진은 액자 속에서 왜 웃고 있는지, 어른들은 왜 검은 옷만 입고 오는지, 또 엄마는 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웃으며 통화를 하는지. 어린아이의 눈이었지만 어른들 모두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데 엄마 혼자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 번씩 육지에 도착하면 달려와 저를 안아주던 아빠가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했어요. 여전히 아빠가 돌아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아빠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제가 슬픔이라는 것을 점차 느끼고 있을 때 얼마 뒤
어떤 아저씨의 팔짱을 끼고 나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아저씨의 팔짱을 끼고 알랑거리고 있었어요. 저기, 오늘은 어디로 데리고 갈 거예요? 저번에 말한 그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 정말 기대된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단번에 이해를 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일하는 사이 바람을 피웠고, 이제 곧 나를 두고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야 제가 처한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저를 내팽개칠 예정이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큰 분노를 느꼈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아빠의 유산을 상속하는 절차 등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엄마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짐을 싸서 나가는 엄마를 저는 보고도 붙잡지 않았어요. 어차피 붙잡아도 나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도 다 컸잖아. 자립심이 있어야 뭘 하든 잘 사는 거야. 엄마 찾지 말고 알아서 잘 지내. 살다 보면 금방 어른 돼. 저는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엄마에게 무관심했어요. 그래야 제가 살아남을 것 같았죠. 엄마는 그렇게 떠났고 저는 다음날 제 발로 보육시설을 찾아가서 몇 년만 살다가 나가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 엄마가 언제든 떠나버릴 것을 알고 혼자 찾아받은 시설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시설에 입소해서 저 혼자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보육원에서 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반복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바로 엄마가 집을 나가던 그 장면을 꿈에서 보는 것이었어요. 나가면서 저에게 한 말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었죠. 그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안 좋기는 했지만 이제는 떠올려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인데 자꾸 반복해서 꿈을 꾸는 것이 의아했어요. 어떤 의미라도 있는 것일까 싶었지만 어쨌든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인가 할 방도는 없었어요. 보육원에서도 저는 외로운 아이였어요. 친구를 만들고 싶었지만 부모에게 버려지고 아빠가 돌아가신 상처가 크기 때문인지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보육원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학교 공부도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육원에 들어오고 나서도 학교 성적은 좋지가 않았어요. 또 돈도 없다 보니 대학에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바닷가에서 돈을 버는 것이었죠.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요. 어린 시절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성인이 되어 돈을 벌면 부모가 없어도 저 자신을 책임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결국 저는 성인이 되었어요. 보육원에서는 나오자마자 저는 바닷가 근처 공장부터 찾아갔어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아빠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공장에 가서 무엇이든 허드렛 일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어선에서 생선을 하역하고 조개나 갑각류 등을 상품 가치가 있도록 닦고 손질하는 일이었어요. 고되었지만 제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얼음을 날라오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얼음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였는데 키도 훤칠하고 착해 보였어요. 항상 묵묵히 일만 했지만 제가 인사를 하면 받아주고는 했어요. 그 남자는 얼음 공장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경매를 할 때 경매를 서기도 하고 냉동 창고 관리도 하고 화로차를 운전하는 일까지 밤낮 없이 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출근해서 퇴근을 할 때까지 항상 일을 하고 있었고 다음 날에도 똑같이 새벽에 나와
계속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쫓았어요. 그러다가 종종 말을 걸게 되었죠. 인사도 하고, 최근에 별일 없는지도 묻고, 밥은 먹었는지, 저녁에는 무엇을 하는지 등등 자꾸 이야기를 걸게 되었어요. 그 남자에게서 아빠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그 남자에게 점점 정이 들었죠.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오는 날이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줬어요. 처음에는 음료수 같은 것을 챙겨주고, 나중에는 출출할 때 먹으라며 직접 만든 주먹밥을 주거나 생과일 같은 것을 챙겨주었어요. 제가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관심을 보이자 그 남자는 어느 날 제게 주는 선물을 받아서 돌아서려다가 다시 보더니 물어보았어요. 자꾸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망설였지만 기회는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야 당연히 그쪽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 남자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더니 한참 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이, 마음은 정말 고마워요. 저도 그쪽이 싫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집에 빚도 많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볼 것 하나 없기는 해요. 남자가 끝에 덧붙이지 않았지만 저에게 그런데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빚 있는 가족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 다 상관없다고 하면 나랑 만날 거예요? 사실 조건으로만 보면 난 더 별로거든요. 그냥 우리 아빠 보는 것 같고 마음이 자꾸 가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남자는 얼굴이 벌개져서 당황하더니 밤늦게 퇴근하지만 괜찮다면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하고 남자의 연락처를 받아두었죠. 그렇게 그날 남자가 퇴근한 후 저와 만나서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남자에게 제 인생과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를 쭉 해주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천에 고아라는 것과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누구든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남자는 저의 가족사를 듣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러더니 다 건너뛰고 결혼부터 하는 게 어떠냐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급속한 전개였지만 저는 싫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혼자 좋아해온 기간이 있어서 그런가 반갑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제 손을 잡은 남자의 손을 함께 맞잡았어요. 그렇게 아빠 같은 듬직한 남자와 꿈꾸던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둘 다 돈이 부족하다 보니 결혼식은 남자의 가족들 앞에서 조촐하게 치르고 혼인신고만 한 채 작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신혼기간이 지난 후 저희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모성애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엄마의 모습이 저에게 있을까봐 저는 내심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저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행복을 크게 느꼈어요.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를 보는 것이 행복했고, 돈은 없지만 저를 가장 첫째로 사랑해주는 남편 덕분에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모성애만으로는 감당 못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기저귀나 분유값조차 감당 안 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그 무렵 시아버지가 수술을 받게 되어 입원을 하시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생겼어요. 저는 출산 후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잠시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직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마음씨 좋은 사장님을 잘 안다면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어요. 수산물 유통업체의 사무 보조일이었어요. 남편은 소개를 해주면서 대신 사모님이 워낙 악명이 높으니 조심하라며 미리 주의를 해주었어요. 저는 그런 것은 별로 무섭지 않다면서 자신 있게 말을 했죠.
그렇게 남편이 소개해준 일자리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일은 즐거웠어요. 금세 직원들과 친해졌고, 일에도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보조 역할이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도록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직원들과 대화도 자주 하게 되었고, 심지어 건물에 근무하시는 경비 아저씨와도 친해졌어요. 경비 아저씨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결혼 안 했으면 자기 며느리 시켰을 거라 말씀하시고, 제 딸아이 사진을 보더니 마치 자기 손녀 보는 양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그 녀석 아주 이쁘게 생겼네. 자기 엄마를 닮아서 똘똘해 보여. 딸이 예뻐서 아주 좋겠어요. 저도 경비 아저씨가 저희 딸을 칭찬해 주시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직장에 적응을 하면서 일하는 즐거움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첫 달을 근무해야 첫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월급을 받기 며칠 전이 되자 정말 10,000원 한정도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밥 한 끼 사 먹기도 힘들어서 집에 남아있던 식재료로 연명을 하고 있을 정도였죠. 월급 직전에 어느 날도 딸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하루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으로라도 어린 딸의 기저귀를 대신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급한 대로 하는 수 없이 회사에 있는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가서 쓰자고 생각을 했어요. 기저귀 위에 휴지를 대면 기저귀를 계속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이한테도 미안했고 회사 물품을 가져가는 것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너무 없다 보니 정말 딱 하루만 실례를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화장실에 가서 비품으로 비치된 휴지를 하나 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앙칼지게 저를 불렀어요. 거기 딱 멈춰. 딱 걸렸어.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소문의 그 사모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정말 아뿔싸하는 생각에 두 눈을 꼭 감고 멈춰섰어요. 사모님은 평소에도 직원들 트집을 잡아 월급을 깎는 것이 취미라고 했어요. 그렇게 독한 분인데 딱 걸렸으니 무슨 사달이 나도 날 것이었어요. 사모님은 저를 돌려 세웠는데 저는 사모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보면서 서 있었어요. 너 딱 걸렸어. 빨리 가방에 있는 짐 꺼내봐. 그동안 이런 식으로 많이 훔쳐갔지 너. 돈 없는 것들은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리고 이왕 가져갈 거면 여기 있는 모 묻은 휴지까지 싹 담아가지 그래? 아이 담아가. 싹 다 담으라고. 사모님은 휴지통을 들고 와 제 가방을 벌리고 휴지를 털어 넣었어요.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바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월급 전날이라 너무 힘들어서 딸아이가 쓸 기저귀가 없어서 오늘 하루만 휴지로 기저귀를 대신하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돈이 없는데 시아버지가 수술까지 하시게 되어서 밥을 못 먹는 것은 괜찮은데 딸아이는 키워야 하다 보니 저는 어떻게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안 사정까지 다 줄줄 말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 것인지 분이 안 풀린 듯이 저에게 계속 화를 내면서 경찰까지 부르려고 했어요. 너 같은 것들은 신고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 두고 봐 아주. 가만 안 둬. 경찰 어디 있어 경찰. 저는 경찰은 안 된다는 생각에 무릎으로 기어가 한 번 더 자존심을 굽히며 그분 앞에서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눈물로 호소하면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처음으로 얼굴을 올려다본 순간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제 앞에 있던 사람은 바로 30년 전 저를 두고
알아서 잘 살라며 뒤도 안 보고 간 엄마였어요. 그 사람의 눈에도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는 것을 보니 엄마도 저를 알아본 듯 했어요. 엄마는 들어올렸던 핸드폰을 다시 내렸어요. 그리고 어리 빠진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죠. 너, 너니? 저도 눈물을 흘리다 말고 황당해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을 이렇게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일어나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두 사람 다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서로 끌어안을 만한 사이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비난을 하기에는 그것도 당장 맞지 않았거든요. 저야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너무 오래전에 엄마와 남남이 된 데다 지금은 제가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의 우연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맞아요. 저예요. 엄마였어요? 이 회사 사장님의 사모님이? 제가 표정을 다소 찡그리며 이야기하자 엄마는 제 눈을 피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래도 딸을 버렸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일까요? 엄마는 눈에 띄게 당황하더니 재빨리 발길을 돌려 저를 두고 가버렸어요. 그래, 내가 이 회사 사모님이야. 근데 너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도둑질까지 하니? 네 엄마는 차립할 능력이 없으니 이런 가부 남자 만나서 재혼이라도 했지. 너는 능력 없으면 돈 많은 남자라도 어떻게든 꼬셔서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지 않니? 아휴, 창피해. 일단 오늘은 내가 봐줄 테니 없던 일로 하자. 딸이고 뭐고 확 신고하고 싶은 거 간신히 성격 죽이고 참고 있는 거야. 다음번에 또 이래봐. 그땐 바로 신고를 해버릴 테니까. 몇십 년 만에 만난 엄마라는 사람이, 본인이 부모 노릇 못하고 저를 무참히 두고 간 엄마라는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닌 남자 꼬셔서 인생 안 폈다고 핀잔을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어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이 다 났어요. 엄마가 가버린 뒤 저는 다시 화장실 휴지를 버리고 휴지 몇 개를 챙겨 회사를 나섰어요. 엄마를 보고 나니 이상하게 회사 화장실 휴지 정도는 챙겨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은 엄마를 만난 일로 가득 차서 멍한 얼굴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어요. 그렇게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모습을 보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부르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아이 어디 봐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아저씨가 저를 일으켜 챙겨주셨어요. 무릎이 다 까진 것을 보고는 밴드라도 붙여주겠다며 잠시 경비실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저는 경비실로 따라 들어갔어요. 경비 아저씨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아이 평소에 아주 똘똘한 아가씨인데 오늘은 왜 그렇게 멍해요? 그 길 가다 말고 엎어지고. 아이 괜찮아? 아저씨, 저 안 괜찮아요. 제가 엉엉 울자 경비 아저씨는 깜짝 놀라면서 휴지를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며 말해보라고 하셨죠.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사모님이 저에게 한 행동을 말해주고, 사실 그 사모님이 제가 어릴 적 아빠를 바다로 내몰고 어린 저를 혼자 두고 떠난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했죠. 경비 아저씨는 더 놀라셨지만 알겠다고 하면서 저를 달래주셨어요. 집에 가면 아이가 있어 마음 놓고 울 수도 없다 보니 여기에서 눈물이 터져버린 것이었어요. 그렇게 경비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출근을 한 저를 사장님이 사장실로 부르셨어요.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사장실로 호출이 되자 어제 엄마와 마주친 일 때문이라고 직감했어요. 사장실에 가보니 사장님이 자리에 앉으라면서 차까지 내어주셨어요. 졸지에 사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죠.
사장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아내가 실례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게요. 어제 아내의 행동은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돕겠다고 그러는데 좀 과할 때가 있어서. 저는 사장님이 저와 엄마의 관계에 대해 물을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 없는 것을 보자 엄마는 제가 엄마 딸인 것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대답도 없이 앉아있자 사장님은 저에게 엄마에 대한 설명을 더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 과거가 보통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그런지 화장실에 휴지 하나에도 예민하게 구는 편이에요. 아내와 저는 서로 재혼을 한 사이인데 오래전 하나뿐인 딸과 함께 살던 시절 그 전 남편이 도박에 푹 빠져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 형편도 넉넉지 않았고 전 남편은 집에만 들어오면 남은 돈을 다 쓸어서 가져가 버렸다고요.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는 생각에 딸을 데리고 도망쳐 나왔는데 다른 불량 아들과 어울리더니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슴에 묻고 살고 있다가 저를 만났다고 했죠.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는 연민을 많이 느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삶이 평탄치 않아서. 하지만 그 동정심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저는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 과거가 있어서 그런지 작은 물건 하나에도 예민하게 구는 편이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어제도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특히 신경이 쓰였는지 집에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사과를 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그러니 괜찮다면 사과를 좀 받아주세요. 저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다 듣고서는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았죠. 엄마는 소설 한 번 기가 막히게 잘 써두었어요. 아빠는 도박꾼이 되어 있었고 저는 이미 가슴에 묻은 죽은 애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코웃음이 났지만 사장님께는 아직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대신 저의 사연을 사장님께 들려드리고자 생각했어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어제 있었던 일은 제 잘못도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살아온 과정이 평탄치가 못해서 사모님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된 거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요. 오늘은 일부러 시간을 비워둔 것이니 이야기해 주세요. 아내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의 힘든 과거에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장님께 일부러 엄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커온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생활비를 벌어오라는 엄마의 구박에 외국배를 타게 된 아빠의 이야기나 언제든지 저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엄마의 이야기. 또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저를 두고 떠난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무도 저를 책임져 주지 않아서 제 발로 보육원을 찾아가 지금까지 생존해온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놀랍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사장님은 기함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런 짓을. 게다가 불륜까지 저지르다니. 이거 깜짝 놀랄 일이네요. 그러게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놀랄 일이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제 친엄마처럼은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여자도 있더라고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보이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사장님과의 면담 시간은 끝났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버리고 살아가면서 또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어떻게든 지우고 싶은 존재였던 거겠죠.
그렇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 가족들을 다 두고 악독하게 살아가는 엄마를 보게 되니 잊고 있던 분노가 다시 떠올랐어요.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증거도 없고 저에게는 힘도 없었어요. 정말 분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에게 어릴 적 가족의 자리를 대신해 줬던 옆집 이모의 딸이었어요. "어머, 너 맞구나. 최근에 이 동네에서 지나가는 것 보고 혹시나 해서 연락처 찾아봤지. 나도 이 동네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 어머,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너무너무 반갑다." 당시 옆집 이모에게 매일같이 맡겨졌던 저는 이모의 딸과 친구로 친하게 지냈어요. 자매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죠. 저도 정말 반가워서 이모와 이모의 딸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약속을 잡고 이모네 집으로 가서 이모와 이모의 딸을 만났죠. 서로 반가움을 주고받고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얼마 전에 회사에서 우연히 엄마를 만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를 버리고 남자를 따라서 사라졌던 엄마를 30년 만에 회사에서 만났으니까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이모는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이모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에게 제가 받은 상처도 크지만 특히 엄마가 아빠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용서가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밝혀내고 싶어요. 지금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그럴 수가 없지만요. 이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생각에 잠겼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이모를 만나고 며칠 후 이모가 줄 것이 있다면서 본인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연락을 남겼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 다시 이모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모 집에 도착해 이모에게서 받은 건 엄마의 사진들이었어요. 잘 보니 모두 엄마의 불륜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이모에게 물어보았어요. 이모,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거 다 너희 아빠가 나한테 준 거야. 네가 워낙 어렸으니 충격을 받을까 봐 너한테 주지는 못했어. 그런데 혹시나 해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거든. 이제 너한테 주려고. 이모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 해외로 배를 타고 몇 개월씩 나가 있던 아빠는 엄마가 저를 방치할까 봐 늘 불안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엄마에게 육지에 오는 날짜를 조금 속여서 말했고 더 일찍 도착해서 엄마의 뒤를 미행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빠는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러 번에 걸쳐 사진들을 찍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엄마에게 불륜에 대해 추궁하지 않고 일만 했다고 했어요. 딸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말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버티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착하고 착한 우리 아빠에게는 정말 저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의 진짜 과거를 낱낱이 알리는 것이 그 여자가 아빠와 저를 버리고 간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모에게 그 자료들을 받아왔어요. 이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며칠 후 저는 사진들을 대문짝만하게 확대해 회사 로비에 붙였어요. 회사 로비에서는 난리가 났죠. 직원들이 모여들어 사진을 구경하고 사모님이라면서 수군댔어요. 경비원들이 직원들을 흩으려고 했지만 직원들은 말을 듣지 않았죠. 그 난리통에 소식을 들은 사장님이 놀라서 로비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만든 것이 저라는 말을 듣고 저를 찾아와 무슨 짓이냐며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엄마 사진인데 뭐 어때요? 제가 우리 엄마 사진도 못 붙이나요? 그 말에 사장님은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런 사장님을 보고 저는 사진 한 장을 골라 사장님께 내밀었어요. 자, 잘 보세요, 사장님. 남편에게 외국배를 달하며 떠밀고 자식을 내친 채 불륜을 저지르는 그 여자가 바로 그 사모님이고 우리 엄마예요. 그리고 재벌은 못 버린다고 사장님 친구들도 두루 만나고 있더라고요. 여기 최근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조언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능력이 없어서 갑부남자 물어 시집 갔다고요. 저한테도 능력 없으면 남자 꼬셔서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사냐는 말까지 했어요. 사장님도 한번 보세요. 그 여자의 정체를요. 제가 내민 사진은 엄마가 사장님의 부자 친구들과 팔짱을 낀 채 외제차에 타는 모습이었어요. 그중에는 스킨십으로 어깨에 기대는 등 아무리 봐도 연인 사이로 볼 수밖에 없는 사진들도 있었죠. 사실 제 이야기를 들은 경비 아저씨가 그동안 봐오던 사모님의 불륜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 저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동안은 혀를 꿀꿀 차며 무시해오던 모습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벌 받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저는 그 사진도 고맙게 받아 확대해서 로비에 붙인 것이었어요. 사장님은 사진을 보면서 얼이 빠져 있었고 마찬가지로 소식을 들은 엄마는 얼마나 놀랐는지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로비로 뛰어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감히 이런 짓을 해, 감히? 어휴, 이런 것들은 아주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그때 휴지 훔쳐갔을 때 내가 얼굴도 보지 말고 바로 경찰을 불렀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지. 그래도 10달 동안 품고 나왔다고 한번 봐줬더니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넌 안 되겠다. 이 은혜도 모르는 더러운 종자야. 그렇게 악다구니를 지르며 그 여자가 나타나자 저는 공장 한쪽에 있던 호스를 들고 와서 물을 3개 틀고 물사례를 선물했어요. 야, 이게 뭐야? 그만해? 그만 못해? 그 여자가 세찬 물을 맞고 눈도 못 뜨고 허우적댔어요. 그런 한심한 꼴을 보자 저는 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동안 긴 시간 잊고 지내자 노력해왔던 분노였죠. 저는 호스를 집어던지고 분노에 떨며 그 여자에게 소리쳤어요. 넌 살아있을 자격도 없어. 멀쩡한 우리 아빠 없앤 것도 바로 너야. 아빠가 그 추운 바다에서 목숨이 끊기는 동안 너는 불륜의 자식까지 내치고 간 주제. 네가 피해자 행세를 해? 네가 한 짓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그리고 너 그 바람기는 여전하더라. 사장님 친구하고도 아주 자주 보던데 아주 다정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을 것처럼 달려왔어요. 제가 그 여자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장님이 뚜벅뚜벅 다가와 엄마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어요. 저에게 달려오려던 엄마는 뺨을 맞고 비틀거렸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세게 후려쳤는지 엄마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였어요. 넌 사람이 아니야. 평생 이러고 살았던 거야? 이 쓰레기야. 개벌은 못 준다더니 처음에 눈치챘어야 했는데.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뺨을 감싸쥐고 온몸이 젖어서 로비에 추한 꼴로 서 있었어요. 사장님은 매섭게 엄마를 노려보다가 몸을 휙 돌려 다시 회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는 그런 사장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처절하게 빌었어요. 아니, 여보, 잠시만요. 잠깐만. 다 오해예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기회를 좀 줘요, 여보. 사장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들어가 버리시고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엄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나를 그렇게 내치고 갔으면 전이랑 다르게 잘 살기라도 해야지. 돈만 많은 거 말고 좋은 사람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기라도 했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 하나 없어, 엄마는?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알아서 잘 지내지 그랬어. 이제 엄마도 버림받았네. 엄마도 지금부터 자립심을 가지고 잘 살아봐.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 엄마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어? 너 입 닫지 못해? 어딜 엄마라는 말을 입에 올리겐. 나는 네 엄마 아니야? 이 짐승만도 못한 거사. 내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아? 나 이래봬도 한창 남자들 사이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야. 내 애교랑 아양에 안 넘어오는 사람 없었다고. 나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네가 지옥 끝까지 따라온다고 해도 나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아휴, 내가 저걸 라치를 말았어야 했는데. 지혜비 닮아 아주 더러운 구석만 빼다 닮았구만.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 그렇게 말하고 저를 노려보는 엄마. 아니, 그 여자를 무시하고 저도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려왔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죠. 결국 그 여자는 이혼을 당하고 집도 돈도 없이 쫓겨났어요. 기책사유가 그 여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사장님에게서 무엇 하나 받아갈 수가 없었죠. 저는 사장님의 배려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생긴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죠. 남편과 저는 함께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이의 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도 일터에서 점점 관리직을 맡게 되어서 이제 우리도 운이 조금씩 트이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집으로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대체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집으로 덜컥 찾아와 뻔뻔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오갈 데가 없어졌잖아. 진짜 잠잘 곳도 없어서 그래. 내가 그동안에 잃은 사과를 할게. 미안하다, 딸. 엄마가 다 살고 싶어서 그랬어. 이렇게 용서를 빌 테니까 집에서 좀 살게 해주라. 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 여자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아줌마 하나도 안 무섭다면서요. 지나가는 돈 많은 남자들은 다 꼬실 것처럼 이야기했으면서 왜 날 찾아왔어요? 진짜 뻔뻔한 여자네요, 당신. 그리고 이제 부모 자식간 아니라면서요. 남이라면서요. 남인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리고 아줌마가 내 아빠를 다시 데려오지 않는 한 내 용서를 받을 일은 없어요. 어린 날을 그렇게 양심도 없이 유기견처럼 이 세상에 홀로 남겨놓고 대체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제 옆에 있던 남편도 이렇게 거들었어요. 당장 나가주세요. 우리 아내 낳아준 것은 고마운데 평생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악마예요. 우리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이니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남편은 그 여자의 등을 떠밀어 집에서 내쫓았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문도 안 열어줄 테니까. 저는 그 여자를 길거리로 차갑게 내쫓았어요. 어려서는 제가 버려졌지만 이제는 제가 버릴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옆에서 거들며 감싸는 것을 보고 이제 내 인생의 진짜 가족, 내 편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고 든든했어요. 이제 그 여자에게서 벗어나 제 인생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 여자를 생각하면 제가 어릴 적 홀로 남겨졌던 날의 일을 반복해서 꿈꾸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여자에게 복수를 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해요. 그 여자의 불륜을 알면서도 저를 지키려고 했던 아빠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잘 살아갈 예정이에요. 제 아이도 저와는 달리 행복한 사람으로 키워낼 생각이에요. 저 혼자라면 무리였겠지만 제 곁에는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제게 "천륜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용서를 해 줘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용서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독하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딸에게 하는 조언이다 생각하시고 많은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며 응원과 용기 얻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가족과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